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0월 24일 토익 스피킹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어떠한 기기 있죠? 설명, 비디오, 이 기기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라고 기기 설명을 하는 비디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는 video라는 단어가 3번 보였고요. video. 이죠. 이 3번이나 나온 단어를 혹시 V 발음을 안 하시고 B로 발음하셔서 비디오 이런 식으로 3번 실수를 하셨다면 큰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또 출제된 단어들이 demonstrate 나왔고요. features, device, frequently, 그리고 additional assistance, accessories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2번 지문은 기차 방송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방송하는 내용이요. 출제된 단어들은 downtown, passenger, technical difficulties, 그리고 alternate train route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거 한번 봐보세요. alternate train route에서 alternate의 문법은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일 때에는 발음이 alternate 이지만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발음이 alternate 입니다. 그래서 alternate 이라고 발음을 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거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Part 2. 꽤 오랜만에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횡단보도는 영어로 crosswalk 이라고 하죠. 이 사진은 횡단보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할 때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rosswalk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 해주실 수가 있겠고 몇몇 사람들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와 길을 건너고 있다는 당연히 표현이 다르겠지요.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waiting to cross the street. wait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서 waiting to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는 중이다 할 때는 crossing the street. Some people are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을 달리 표현해 주는 것이 이번 사진 묘사에서는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고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인데 건너고 있는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단횡단이 영어로 뭐지? 이러면 고민하는 순간 시험이 좀 안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waiting to cross the street, 그리고 crossing the street,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온 사물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umbrella, 건물, building,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물 묘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걸로 보이고, part 3는 요새 자주 나오는 놀이공원이 또 보였네요. 4번 문제에서는요. How often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how often에 대한 답은 뭐 정해져 있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의 답변은 우선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4번 문제의 관건은 뭐였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Did you visit? 이렇게 나왔고 Did you enjoy? 이런 식으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의 답변의 관건은 뭐냐면 나의 답변도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줘야 이게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id you visit? 이랬으니까 I visited 과거 동사. Did you enjoy? 이랬으니까 I enjoyed.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써주시면서 답변하는 거 너무 중요했어요. 5번 문제에서는 어떤 종류의 놀이공원 이거 한 최근 2달간 3번 보였나요? 어떤 종류의 놀이공원? 네, 이럴 때는 이제 놀이공원의 이름을 대려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 놀이공원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놀이공원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답변. 실내 놀이공원도 괜찮죠. Indoor Amusement Park 이라고 이런 답변도 괜찮겠고 6번 문제는요.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어떤 요소가 가장 덜 중요하냐, 가장 덜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거의 매주 잔소리라면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답변 한 개를 선택을 했다고, 선택 3개 중에 요거를 선택했다고 이거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는 요것만 빼고 나머지들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서 뭐가 제일 덜 중요하냐. 제가 여러 개의 옵션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 시간.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 별로. 다양한 놀이기구 없어도 된다. 몇 개밖에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도 된다. 그래서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차장이 좀 좁아도 된다. 주차장이 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 맛없어도 된다. 우리 집과의 거리가 좀 멀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죠? 놀이공원을 선택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이 리스트 있죠? 얘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이렇게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왜 얘가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는 그런 숙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 4. Part 4 이 정보 한번 보시고 주제가 나왔고 요일 날짜 나왔고 오전 시간 1, 2, 3, 오후 시간 1, 2, 3, 주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정보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7번 문제에서 사람 3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요새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는 게 첫 번째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두 번째 줄을 물어본다든지 세 번째 줄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죠. 첫 번째 줄을 물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대해서 7번 문제로 나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첫 번째 줄 읽어줘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러나 예전에 비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줘가 요새 시험에 종종 보인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8번 문제, 주제 6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줄이죠. 이 주제 6이 아침에 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시간 여기에 써놨죠? 오후 3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답변은 아침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시간 오후 3, 요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읽어주시면 되겠고 9번 문제에서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주제 2번하고 주제 5번 보시면 lecture라는 단어가 겹쳤어요. 그래서 lecture 어쩌고 lecture 어쩌고 해서 lecture라는 단어가 또 듣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거 읽어주고 이거 읽어주고 이 2줄 읽어주면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었겠습니다. 간단하죠? 매주 시험이랑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진행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rt 5 볼까요? Question 10. Question 10에서 우리 어디에서 작품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보다 접수를 더 받았다. 최근에 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언제냐 봤더니 바로 10월 17일. 이 저번 주예요? 그래요. 거의 똑같은 시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수많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점 받을 수 있는 해결책 하나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결책 드렸던 게 강당을 사용하자. 강당이 우리가 전시회를 열기로 한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바로 옆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고 있는 partition wall 있죠. 이 분리하고 있는 wall만 제거를 하면 된다. 이런 해결책과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갖다 쓰시면 너무나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데 거의 그대로 갖다 쓰시면 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문장 봐보세요. Use the auditorium 이라고 하고 The auditorium is right next to the main hall 이라고 제가 10월 17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시험에 나온 장소, 우리가 전시회를 열기로 한 장소가 main hall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우리 전시를 열기로 한 장소가 main lobb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main hall 옆에 강당이 있다. 이번 주 시험은 main lobby 옆에 강당이 있다. 당연히 이런 단어는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밑줄만 빼면, 밑줄만 바꾸시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듣기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Part 6 얘기해 볼게요. Part 6는 Question 11, 팀 안에 팀장이 있지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그리고 팀 멤버들이 있지요. 리더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 팀 멤버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를 60초 동안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토익 스피킹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 회사 관련, 실력 관련 이런 맥락의 시험인데 이거를 날짜를 다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고요. 제가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6월 28일 제가 후기 영상 올린 거에
요런 상황이라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회사 관련 시험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11일 시험을 보면 요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장애 요소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이 제가 지금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표현이 다 리더의 중요성으로도 갈 수 있고 멤버의 중요성으로도 갈 수 있죠. 리더가 만약에 멤버들을 잘 다스리고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이런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장애 요소가 좀 더 수월하게 극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멤버들이 협동을 잘하고 이런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장애 요소가 좀 더 수월하게 극복되고 이거는 단어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시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고 이 시험은 또 혼자 함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혼자 함께 이거 많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함께를 지지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를 선택했을 때 뭐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할 수 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서로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해보시면 멤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멤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서로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답변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공유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좋은 조금 더 길고 풍성한 한 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섞어주시면. 너무나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Part 6에 나왔네요. 난이도는요. 왜 시험을 보면 6개 파트 중에 1개나 2개 정도 자 여기에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파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시험 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 한 파트에서 대대적으로 좀 실수를 한다든지 시험장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6개 파트 중에서 한 파트가 특정이 어려웠을 때 전멸이라고 하거든요. 답변 시간이 시작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뭐 이런 상황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험에서는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파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렇게 평이할 수 없다.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딱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난이도 가장 쉬운 게 1, 난이도 가장 어려운 게 10이라고 봤을 때 너무나 정확히 5 정도 되는 시험이 오늘 치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 보신 내용 혹은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빨리빨리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